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수월해지시나요? 아마 이렇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일까요? 혹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역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좋은 동료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녀하고 안정적 애착을 맺는 부모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더 사이가 깊어지는 부부들, 그리고 동료들과 잘 협력하고, 그리고 잘 네트워킹하는 이런 사회적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비결이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무엇이고 이 마음 헤아리기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자아의 두께가 좀 두꺼워서 자기 세계 안에 많이 갇혀 계신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힘듦을 피해 갈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됐지만 예전으로 올라가 보면 뭐 10만 년 전,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도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 쉬운 그런 약한 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그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력,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개별적인 생존이 아니라 집단적인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보다는 위험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욱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일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나요? 안 좋은 일이 더 기억에 많이 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나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더 오랫동안 기억 남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일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일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힘들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힘든 게 사실은 정상이고요. 다만 이 힘든 게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덜 힘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더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핵심적 능력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당연히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럼 대인관계 지능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보험회사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 중에서 상위 1%,
고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가기 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이 상위 1% 그런 고성과를 내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분들은 분명히 어떤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다른 분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고성과를 내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많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사실은 너무 이제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별로 새로울 건 없었는데 한 분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인관계 지능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사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능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시키는 거, 공감을 잘하고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바로 마음 헤아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발달되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배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사람을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게 착각이라는 걸 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좀 번아웃이 와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개인 우원을 정리를 하고 안식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부모님한테 너무 좀 신경을 못 써드렸다는 약간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안식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고향에 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고향에 좀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못다한 효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굉장히 좀 부탁을 해서 한 달 정도 고향에 좀 내려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좀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표정이 이제 별로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아버님이 표정이 저를 볼 때마다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시더니 볼 때마다 저 앞에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일째 됐을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려와 있으니까 너무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부모를 이해한답시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나한테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나 싶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를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내가 상대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배려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제가 당사자가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판단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이 배려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이게 진정한 배려이지 내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배려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건 배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걸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나요?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상대방이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배려가, 그 노력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상대방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죠. 예를 들면 처음 만나는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뭐 회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잘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궁금함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마음 헤아리기가 일어나지 않고요. 마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할 때 마음 헤아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지능 중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그 핵심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마음 헤아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가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점점 더 잘 풀려가고 깊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이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능력인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